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인다거나 암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등 말이죠.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남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짓하는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잡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겨울 특히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다고들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특히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슨 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거나 어떤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최고 등등 아주 솔깃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감기나 독감 외에도 암과 같은 질환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많이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면역력 높이기 내용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뒤로 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뒤로 가기 하신 걸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면역력 높이기 설명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제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상식 기사나 방송을 보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라는 주제로 말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 겨울철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등등 뭘 하면 면역력을 높여서 어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방법을 유지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흔히들 꾸준히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꾸준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해야 꾸준히가 될까요? 네,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부터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 달 정도만 하면? 아니면 한 달은 너무 짧으니까 6개월? 뭐 좀 더 길게 10년, 20년 아니면 뭐 평생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암 예방을 위해 30세 성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역력 높이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쉽지 않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면역력을 어느 정도 높여야 독감을 예방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감기도 예방이 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면역이 되어야 암 예방이 될까요? 심지어 모든 암을 예방하려면 얼마만큼 높이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소위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정말 싹 다 실천해 본다면 도대체 우리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까지 높여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면 과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치가 있을까요? 정말 감기를 예방하는 면역력 수치가 있을까요? 아직 좋은 치료법이 나오진 않은 췌장암을 예방하는 면역력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면역력 수치는 얼마일까요? 네, 뭔가 정보는 없이 질문만 잔뜩 던져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를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친숙하실 것이고 면역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역과 면역력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뜻일까요? 우선 면역이라는 뜻을 의학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이런 뜻이죠. 몇 개의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의 수많은 면역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이 방출하는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의 면역기전에 관여합니다. 면역세포는 피부에서 시작해서 혈액 및 내장 장기 등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이물질, 각종 미생물뿐만 아니라 노화세포나 손상된 세포들을 매일 쉼없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소위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해로운 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면역세포들의 조화로운 작용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그렇다면 면역력은 면역과 다른 말이냐? 면역이라는 단어에 힘력자를 붙여서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 어떠한 총합적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단어보다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 과연 이런 능력, 즉 면역세포 활동을 총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하나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쉽다면 누군가는 이 질문에 답을 했을 것이고 방법이 잘 기술되어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면역력 수치라고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검사의 대부분은 면역 반응 중 나오는 일부 면역 물질이거나 세포 수를 측정한 것으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면역력의 총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감기를 예방하는 면역력 수치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지만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역력, 학습 능력, 근력 등등 말이죠. 그럼 가장 쉽게 근력의 예를 들어볼까요? 근력 운동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다면 3대 500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대표 종목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각각 한 번씩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500kg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근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루기 힘든 매우 어려운 기록이죠. 그리고 사실 파워 트레이닝의 목적이라면 이것만한 지표도 없거니와 운동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것만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쉽게 가늠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과연 3대 500kg이 여러분의 모든 근력,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근력의 총합이냐?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머리를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근육들이 있고 개별 근육의 쓰임새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내는 힘을 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만약 그런 방법이 존재했다면 3대 500kg이 아니고 1대 얼마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거기에다 무슨 운동을 잘하기 위한 근력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죠. 근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든지 100m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몇몇 특정 근육의 근력을 재어 수치화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 할 수 있는지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3대 500만으로 축구를 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한편으로 근력을 무한히 키울 수도 없습니다. 신체적 한계는 누구에게나 존재해서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근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지구력이나 순발력까지 합쳐진다면 더 복잡하고 운동 수행 능력 평가까지 더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근력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우리 몸이 가진 면역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수치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올려야 하는 면역력의 목표도 정할 수 없겠죠. 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 수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당황스러우시죠? 뭔가 면역력과 관련한 신박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 여기까지 영상을 봐왔는데 방법이 없다니, 이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인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모두 가짜인가? 네, 면역력을 높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인가? 네, 도대체 면역력을 높인다고 말하는 의사들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의문과 의혹이 들겠죠. 네,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해보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모두 거짓말인가? 이 질문에 이해하실 만한 내용을 보여드리죠.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기사로 찾아서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5가지 정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온 기사는 첫 번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건강한 삶 위해 일상에서 해야 하는 행동, 네 번째는 독감 예방, 다섯 번째는 암 예방법입니다. 어떤가요? 물론 약간씩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딱히 면역력만 높이는 방법은 실제로 건강해지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당연히 잘 작동을 할 테니까 말이죠. 면역 체계가 건강해져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 면역 체계도 잘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건강해지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러 건강 채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를 혼용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면역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정말 과학적이고 검증되고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뭘까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백신은 우리 몸의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우는 면역세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항체를 만들어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게 하죠. 한편으로 체내에 생성되는 항체량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적절한 백신 투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에게 고작 백신 맞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며 근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만 먹으면 면역력이 쑥 올라간다 등 이런 허망한 정보에 주의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하고 푹 잡시다. 네, 백신도 꼭 맞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